네, 우리나라 작가도 아동문학계 노벨상을 처음으로 받았다는 소식, 이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소식을 참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상 수상은 또 다른 의미로도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동화를 쓴 작가인데 저작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상을 주면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 상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영화 같은 그림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이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세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빵을 먹으면 이렇게 구름처럼 둥둥 떠오른다는 이 네, 상상력 자체가 워낙 놀라웠기 때문에 이 수상을 하는 위원장이 이제 경의의 세계로 가는 그런 문을 열어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것들을 영화처럼 촬영을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적 기법이 들어가 있는 동화라고도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린드그린 문학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삐삐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제 삐삐를 만들었던 그 네, 작가가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 상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문학에 관한 이제 블로냐 라가치 상 같은 경우 가장 아동 문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역시도 권위 있는 상인데 이 상 역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 어린 청소년 문학성의 좀 중요성을 알리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네, 또 이 작가의 집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또 대규모 올해는. 행사를 하기 어려워서 네. 그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인기가 한 10개가 넘는 나라에 번역, 출간돼서 또 전 맞아요. 세계적인 사랑을 네, 받기도 했고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본 기억이 나서 네. 애니메이션도 되고 또 뮤지컬로도 또 무대에 오르고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와 굉장히 성공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름빵 같은 경우는 인형이나 소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찍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소품 자체가 또 약간 2차 생산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인형이란지 아니면 아마 뭐 노트나 이렇게 어떤 네. 과자 위에서도 그런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캐릭터로 기억이 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자체가 특히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공했을 경우에는 작품 하나의 성공이라기보다 그 캐릭터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백희나 작가는 좀 아쉽게도 꼭 그렇지만은 못해서 지금 네. 좀 이목을 끌고 있죠. 네, 네. 사실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이제 백희나 작가가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쁘다라는 말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뭐 많이 알려지긴 했었는데 또 몰랐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저작권 분쟁 때문에 너무 좀 그 창작열도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다시 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 좀 상징적 사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1월에 2심 판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1심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름빵도 알고 백희나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지만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예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하고요. 게다가 결론적으로는 얻고자 했던 저작권을 다시 얻지 못했다가 결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상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작품으로 인해서 작가가 약 1,8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 사람들은 겨우 그거밖에라고 생각하실 1,800만 텐데 원.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의 부가판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한솔 출판사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네.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말 그대로 그냥 작품에 대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저작권을 갖는 게 아니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이걸 당신이 만든 건 맞지만 나머지 다른 저작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음.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차 판권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방송사 작품으로 만든다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권한을 양도하는데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 네. 작가가 된 그 조가 선인세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작권을 다 넘기면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도 저작권이란 게 뭐냐? 이 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들인데 그래서 이 작품은 네 거 맞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넘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그런 작가들이 첫 번째 책을 낼 때 특히 그리고 책을 내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원고료 개념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원고료를 갖고 저작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음. 백희나 작가 같은 사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 형편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2심 판결에서 올 1월에 여기서도 이제 법원이 백이나 작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매절 계약 이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건가요? 네, 그 판결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냐면 계약을 체결한 당시는 백 씨가 신인 작가였다. 그래서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고 했던 출판사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매절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넘기고 어떤 점에서 원고료만 받겠다라는 건데 출판사 입장만 너무 우리나라 저작권이라던가 그 출판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희나 작가 말고 다른 많은 작가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고료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충당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져서 이 저작권에서 말하자면은 나머지 미술 저작물, 캐릭터 저작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작가에게서 뺏어간 건데 작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예요. 그렇다면 캐릭터 저작권만이라도 인정을 해달라. 이 캐릭터는 내가 만들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마저도 지금 어허. 잘 안 된 경우가 바로 2심 판결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구름빵 보호법이라는 그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설사 그렇게 맺었더라도 추후에 뭐 이게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 지금 뭐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신인 창작자 같은 경우에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고요. 이거는 모든 분야에 사실 마찬가지죠. 웹툰이라던가 뮤지션이라던가 네. 그리고 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된 가수분들도 비슷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문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 있어도 신인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좀 현행 너무 저작권법이 이렇게 창작자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지 않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가 정말 계약서에 갑을 쓰지만 대개 작가들의 의리란 겁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대형 작가들은 이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오히려 진짜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인 작가라던가 그렇겠죠. 굉장히 생계비가 급한 작가들 경우 같은 경우는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왜 지금 와서 주장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 계약이 너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성공한 경우에는 바꿀 다시 수 있다. 작가가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시 소급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론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을 네네. 이제 타이트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 어허.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이게 아쉽게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으로 제정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저작권 논란, 이상문학상 또 사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또 불거진 맞습니다. 건데 네. 특히 이렇게 동화를 만드는 이런 작가들이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화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는 작가들 경우 같은 경우도 인세에 있어서 조금 적은데 왜냐하면 그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출판사 그런 입장에서는 점이 있네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글을 그리는 작가가 약간 어떤 점에서는 또 저작권을 나눠야 된다는 개념까지 있습니다. 뭐냐면 출판사의 권리를 상당히 많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계약의 어떤 관행들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신인 작가들은 그럼 내 책을 낸다는 것의 소중함 이런 것에 좀 감사함을 느껴서 오히려 이렇게 불공정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화 같은 경우는 뭐 전작이라든가 네. 전집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작가들이 좀 이런 계약을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좀 일종의 등단 내지 출판의 기회로 생각해서 네. 요구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뭐 백희나 작가는 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